왜? 그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적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적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즉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왜? 성실하게 살아가면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우주적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건 뭐예요? 동양적으로 말하면 신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서양적으로 말하면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에서 나오듯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독은 그러니까 무릇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하라. 그건 뭐예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또 막스 베버가 얘기한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뭡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했더니 자본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페셔널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나님이 보고 있듯이 열심히 하니까 그게 자본이 되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프로페셔널이 생겨났다는 건 뭐예요? 프로 의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프로 축구, 프로 풋볼, 뭐 프로야구 그 사람들 잘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거기에 성실하게 매진하니까 자본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독이나 프로테스탄트 윤리 같은 거는 이제 실천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의미의 충만감 속에서 활기 넘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활기 넘치게.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런 우주적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은 한심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한심스러운 것. 이 사람들은 지금 활기차게 지금 살고 있는데, 삶의 의미를 가지고 활기차게 살고 있는데,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이라는 건 뭐, 한심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뭐, 그렇게, 자주 하지 않고 삽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성실하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남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행동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묵묵히. 근데 이런 우주적 목적을 사는 사람들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이제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이 무엇을 사는, 즉 목적을 위해서 사는 인위적 삶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사회, 법, 정의, 질서 등의 명분으로 서로 죽이고 속이고 잔인하고 비열한 인간 사회의 염증을 느끼고 차라리 개처럼 사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의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가 그렇게 역겨운 것이라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인간 사회와 분리돼서 개처럼 살기를 원했다?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한 그의 삶이 온전히 고립적이었을까요? 디오게네스도 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준
먹을 것을 먹었을 것이다. 그에게 먹을 것을 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철저히 고립적인 삶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으로 돈벌이를 궁극적 목적으로 여기는 삶이 있어요. 이 우주적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에 반대되는 삶으로 디오게네스의 삶과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을 뭐 잘못으로 여기지는 않죠. 그것은 뭐 잘못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돈을 뜻있게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개처럼 모아서 정승처럼 쓰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고 그것을 뭐 쓸지도 뭐 뜻있게 쓰지 못한다 그러면은 돈을 쓰는 데는 다 뜻이 있어요. 근데 뭐 돈이 아까워서 자기 뭐 사무실을 억만장자인데도 사무실을 뭐 은행 옆에 빌려달라고 그래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돈이 아까워서 자식이 이제 다리를 다쳤는데 일반 병원에 가지 않고 이제 뭐 보건소에 가서 고치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있게 쓰자는 거예요. 근데 돈을 모으기만 하고 그 쓸지로 온다면 그건 돈벌이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쾌락도 필요하고 고통도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이제 뭐 어떠한 돈벌이를 위해서 수고를 했으면은 그에 걸맞는 쾌락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없는 쾌락은 안 되지만은 고통을 이제 고통으로 인해서 수고로움을 했으면 수고로움으로 인한 쾌락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서 힘들었으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충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충만해서 대가를 얻어요. 그러면 대가로 이제 뭐 내가 뭐 원하는 옷을 사 입는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쾌락은 허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쾌락과 고통 이것은 인간의 삶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쌍두마차라는 거예요. 쾌락과 고통이 잘 융합돼야지만이 인간의 삶을 일정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분리되면은 인간의 삶은 뭐 일정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죠. 고통만 있다 그러면 뭐 인간이 뭐 자아를 상실하고 뭐 피폐해지게 되겠죠. 쾌락만 있다 그러면 뭐 쾌락에 취해서 뭐 쾌락만을 쫓다가 이제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육체적 쾌락 같은 경우는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뭐 이것을 뭐 특별히 죄악시하거나 부끄러워할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뭐 이걸 자랑할 것도 안 되죠. 인간도 동물이지만 하등 동물 같은 동물도 그런 뭐 육체적 쾌락을 즐기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뭐 육체적 쾌락 같은 것도 너무 뭐 그렇게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은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문제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뭐 경제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복 지수에서도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은 소망을 적게 갖거나 소망을 줄이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많이 가지면은 그만큼 이제
이루기 힘들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소망을 줄이면은 그만큼 달성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이제 즐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즐기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즐기는가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행복한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함으로써 행복한가가. 그러니까 우주적 목적 같은 거창한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생을 바쳐서 이루기를 바라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리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주적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리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좋은 꿈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좋은 꿈은 좋은 문제의식에서 나옵니다. 좋은 문제의식에서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의식은 삶의 훌륭한 씨앗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은 좋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좋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상은의 보상으로 문제의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경험을 했어도 사람마다 문제의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경험을 했어도 사람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너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먼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너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뭐냐? 이거에 이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내가 만든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을 보고 또 대단하다 이렇게 놀라고 있는 나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즉 내가 내 스스로 태어나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놓여지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놓여지고 싫다고 해서 놓여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공간이 세계라는 삶의 공간은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적인 세계, 이런 물도 자기가 생겨나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인간이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는 인간의 삶을 유용한 도구로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세계의 곧 우리의 삶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말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거창한 형이상학적 입장을 취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로 인하여 병들어 있는 우리 자신의 존재 기반, 즉 자연과 사회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박한 문제의식을 갖는데 인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마치 그러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소명일 것이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